등가속도 공식 됐고요. 19쪽? 19쪽? 뉴턴 법칙. 자, 뉴턴 법칙은 이거는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를 보느냐? 네, 23쪽부터 보죠. 23쪽. 23쪽. 크게 5가지 상황이 있는데 우선 수평면 상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 무슨 상황이 있어요? 도로의 상황이 있죠? 그 다음 옆에 무슨 상황이 있어요? 낭떠러지 상황이 있죠? 그 다음 옆에 무슨 상황이 있어요? 비면 상황이 있죠? 그 다음 옆에 연지면 상황이 있어요. 이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케바케로 한번 쭉 다뤄봅시다. 예,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평면에 질량이 각각 2kg, 3kg인 두 물체 A, B가 놓여있다. 그리고 뭘 하라고? 자유물체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속도, 내력, 알짜임 싹 다 구하고. 오케이? 그리고 끝이 아니죠. 뭘 물어봐요? (2초) 후에 속력과 이동거리를 구하시오. 16m 이동 후에 A의 속력과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게 딱 이게 연대 20번, 21번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단답형으로. 고대도 이렇게 나와요. 차이점은 고대는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고 연대는 풀이 과정 안 써도 되는 문제. 오케이? 자, 일단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문제가 2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안 풀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줄치고 기호, 줄치고 기호, 줄치고 기호, 줄치고 기호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뭘로 공식을 다 외웠어요? 기호로 다 외웠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좀 적으세요. 팁. 물리량에 줄을 치고 기호를 쓴다. 물리량에 줄을 치고 기호를 쓴다. 됐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V하고 S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운동 자체가 등속 운동이에요? 등가속 운동이에요? 전형적인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맞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인데 T, V, S가 다 들어있는 공식을 써야지 풀릴 거 아니에요. 납득이 가요? 그런 공식 뭐가 있어요? 등가속 공식이죠. 근데 아까 몇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3가지. 첫째 뭐죠? V는 V0 빨리 AT. 그 다음에 2번 S는 V0T 2분의 1 AT제곱. 3번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그죠? 그럼 1번 언제 쓴다 그랬어요? T가 응급된 문제. 2번은 ST, 3번은 S가 응급된 문제. 그럼 얘는 뭐가 응급됐어요? ST 언급됐죠. 몇 번 문제예요? 2번 문제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등가속도 2번으로 풀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또 할 일이 있어. 등가속도 공식을 쓰려면 무조건 이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어. 쓸 수 있어. 뭐게? 가속도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 나오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럴 때 반드시 눈치껏 이거 가속도 풀어야지 풀리는 거구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뉴턴 2법칙. 5글자로 운동방정식. 2글자로 운방.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유물체도를 그린 후 운동방정식을 세운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등가속도 공식으로 답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평면 상황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가속도 구하는 파트, 두 번째 파트는 등가속도 공식 써서 최종 답을 구하는 파트.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그림을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 물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림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순진하게 문제 다 읽고 나서 이제 거기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 보고 나서 바로 딱 견적 나와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자연물체도 그린 후 운동광이 세워야겠구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체가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따라서 물체가 두 개이면 식도 두 번 세운다. 거기다 적어보세요. 팁. 위에 상단에다가 팁. 물체가 두 개이면 식도 두 번 세운다. 자, 식 두 번 세웁니다. 자, 갑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 수직 방향으로 힘이 뭐가 있어요? 말해보세요. 수직 방향으로. 중력, 또 수직 항력. 맞죠? 이 두 힘은 여기다가 굳이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그릴 필요는 없다. 왜? 어차피 얘네들은 어디로만 가니까? 수평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유물체도 그릴 때 요령은 뭐냐? 운동 방향 쪽 힘만 그린다. 알겠어요? 팁. 적으세요. 팁.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는 운동 방향 쪽 힘만 그린다. 그려도 된다. 적으시고. 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B부터 분석합시다. B. 자, B는 무슨 힘을 받아요? 10N 받죠? 그러면 이제 그 B에다가 점을 찍으세요. 얘를 무슨 점이라 그래요? 작용점이라고 하죠. 작용점 안 찍으면 안 돼요. 꼭 무리 못하는 사람들이 작용점 안 찍더만. 작용점 찍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10이에요? 플러스 10이에요? 플러스 10이죠. 따라서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 쪽으로 잡아준다. 시작.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림 보고 판단하세요. 여기 실 있죠? 안 팽팽해요? 팽팽해요? 당연히 팽팽하죠. 팽팽하기 때문에 B는 어디로 장력 느껴요? 네, 실 쪽으로 장력을 느끼죠. 그래서 작용점 찍고 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T라고 쓰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꾼 다음에 A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A는 수평 방향으로 받을 만한 힘이 뭐가 있어요? 예, 실이 팽팽하죠? 그럼 장력인 거죠. 그래서 작용점 찍으시고 이렇게 플러스 T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자유물체도 다 그린 거예요. 그러면 첫째 A 운방, 둘째 B 운방. 자, 갑니다. A 운방. A는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MA라고 쓰는 거죠. 자, 질문. A의 가속도는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당연히 플러스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벡터로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B는요. 플러스 T 이코르 2A 이렇게 쓰면 돼요. 자, A의 가속도도 잠깐만 거꾸로 썼다. 미안. 이게 B 먼저 그 다음에 A죠. 그죠? 오탄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 좀 해주세요. 우왕 씨. 알겠죠? 자, 이 가속도는 플러스 가속도예요? 마이너스 가속도예요? 플러스 가속도죠. 오른쪽으로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쓸 때는 플러스 A라고 써도 되는데 그게 귀찮아. 그럼 이제 벡터 A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인데 원래 여기에 다 뭐 붙여야 돼요? 다 싹 다. 싹 다 뭐 붙여야 돼요? 단위 벡터 다 붙여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통상 귀찮으니까 안 붙이는 것 뿐이에요. 네, 원래는 다 붙인 게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수능 문제 풀 때 이런 거 안 붙이죠? 물투에서도. 사실은 이제 대학 물리학에서는 붙이는 게 정석이긴 해요. 자, 더 중요한 사실. 이 두 개의 가속도는 같다 다르다? 같다. 왜? 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이게 일식, 이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따라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하면 되겠네. 그죠? 1 더하기 2. 그래서 좌변 얼마? 10. 우변은
5A. 네. 그래서 각도 얼마예요? 네, 플러스 2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3식.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1식이나 2식에 넣어가지고 장력을 구하면 되겠네. 그죠? 1식에 넣을래요? 2식에 넣을래요? 2식 이유는? 힘의 개수가 작으니까. 다시 이유는 시작. 힘의 개수가 작으니까. 네. 그래서 3식을 2식에다가 때려 집어넣으면은 T는 바로 얼마? 4N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또는 이제 논의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지금 따라서 물체가 두 개이면 식도 두 번 세운다. 시작.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이제 식이 이렇게 하나 나왔죠? 이걸 우리가 알짜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짜식. 따라서 알짜식. 알짜식은 절대 버리면 안 되고 무조건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번 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외부에서 당기는 철수의 힘이죠. 그러니까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외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O는 뭐예요? 총질량이죠. 또는 개의 질량이죠. 개의 질량. 그 무슨 말이냐? 다음부터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데 개 전체에 대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개 전체에 대해서 세울 때는 뭘 쓰느냐? 외력만 쓰면 돼요. 외력. 외력이 얼마예요? 10. 그 다음에 우변은 뭐 쓰면 돼요? 개 전체의 질량을 써. 그래서 각도 얼마예요? 네, 2m per second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게 훨씬 빠르다. 됐어요? 선생님, 장력은 왜 안 씁니까? 장력은 결국 중간에 어떻게 돼요? 예, 소거되니까 안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쓸 때 장력은 이제 어떤 의미로 보냐면은 장력은 물체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 내력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개 전체에 대해서 식을 세울 때는 뭐는 쓰지 말고 무슨 힘? 내력은 쓰지 말고 외력만 쓰면 돼. 시작. 내력은 쓰지 말고 외력만 쓰면 돼. 됐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보통 일체계 운동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왜냐?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네, 마치 물체가 두 개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 합쳐져 있는 거랑 식이 비슷하잖아요. 식 형태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체계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명심해 두세요. 따라서요. 다체계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일체계로 치환해서 푼다. 네, 적으세요. 팁. 다체계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일체계로 치환해서 푼다. 이거 뭐 두고두고 계속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력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A나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때는. 네.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아요? A의 운동 방정식이 더 간단해요. 이유는 힘의 개수가 작으니까. 시작. 그래서 A에 대해서 T, 그 다음에 2A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N 바로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스텝 2. 네, 등가속도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한번 봅시다. 3번 질문이 뭐였죠? 2초 후에 속력과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물었기 때문에 등가속도 공식 몇 번이요? 2번 쓰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 잠깐만. 일단 질문이 두 개죠? 질문이 두 개죠? 그럼 이제 이거 나눠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2초 후에
속력. 두 번째 질문은 2초 후에 거리죠. 질문이 다른 거죠. 그러면 2초 후에 속력이니까 이건 등각속 공식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따라서요. 시간만 언급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얘만 보면은 거리가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이 문제만 보면. 이 질문만.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시간만 언급된 문제이다. 그러니까 몇 번? 이거 쓰는 거죠. 그러면은 V는 자 V0 얼마죠? 제로, 그죠? 그 다음에 AT, A는 아까 얼마 했죠? 2, 2. 시간은 2초. 그래서 속력은 2m/s.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초 후에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얘는 뭐가 언급된 문제? ST가 언급된 문제. 됐나요? 뭐야? 4. 얘기해 주세요. 노려보지 말고. 그러면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뭐예요? 불러보세요. A T제곱. 그래서 얼마? 4m.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빠른 풀이를 또 알려드릴게요. 통상 이제 우리가 물리 문제에서 30%는 그래프로 나와요. 알겠어요? 그 말인즉슨 그래프로 풀면 어떤 문제에서는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뭐 있어요? ST 또 VT, AT 세 개죠. 다시 시작. ST, VT, AT 그죠? ST, VT 그 다음에 AT. 자, 이거 세 개 중에 제일 정보가 많은 건 누구예요? VT. 네. 그래서 by using VT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쭉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한번 해봅시다. 2초입니다. 자, 여기서 가속도가 얼마죠? 2. 근데 가속도는 원래 뭐분의 뭐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시작.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러니까 2분의 v 쓰면 되겠네. 네, 그래서 v 얼마? 4.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푸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면적. 네, 면적. 면적이 뭐죠? 이동거리죠. 그죠? 이동거리는 2분의 1.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4m.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요. 삼각형의 면적을 중간값이 만드는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 알겠어요? 중간값이 얼마예요? 2죠. 그 다음에 2초. 답은 4m. 끝. 어디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S는 이게 2가 뭐예요? 평균속도죠. 평균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을 등속도 운동으로 치환할 수 있다. 이게 대박인 거죠. 이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거 싹 다 지울게요. 지웁니다.
다 적으셨죠? 지금이다. 혹시나 이제 진도가 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카메라로 찍으세요. 네 번째 질문. 뭐죠? 16m 이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속력은 얼마?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빨리 판단하셔야 돼. 16m가 언급이 됐죠? 그러면 등하속도 공식 몇 번이죠? 3번이에요. 3번. 이거 3번으로 풀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3번. 그럼 3번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쓰면 돼요? 2 가속도 2네. 2 그 다음에 거리 16m는 그 다음에 나중속도 제곱 마이너스 처음속도 제곱 이렇게. 그래서 V 얼마? 떠주세요. 8 8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자, 16m T 나왔죠? 그러면 이건 몇 번이에요? 네, 등하속도 공식 2번인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등하속도 공식 2번. 어떻게? 시작. 16은 V0T 2분의 1 도와주세요. A T제곱. 그럼 T 얼마? 4초.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6번. 아예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가속도를 주고 나서 오히려 외력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풀면 풀려요? 네, 자유문체도를 그린 후 운동 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 도로의 상황. 얘도 각자 풀어볼 수 있겠죠? 네, 풀어보세요. 네. 쌤, 방법이 있나요? 방법 있지? 얘는 케이스 1은 수평에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케이스 2는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매달려 있고 힘은 각자 아래쪽으로 20N 그 다음에 30N을 갖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날개 펴듯이 펼쳐요. 펼치면 여기에 3kg 그 다음에 30N 그 다음에 여기에 2kg 그 다음에 뒤로 20N 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케이스 1하고 비슷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풀듯이 쭉 풀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울 일이 없다. 네. 그래서 이건 숙제로 낼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예제 5번. 얘는 낭떠러지 상황인데 얘는 B가 아래쪽으로 30N의 힘을 받고 있어요. 뭔가 되게 색다른 힘인 것 같지만 얘도 마찬가지. 날개 펴듯이 B를 옆으로 쭉 펼쳐버려요. 그럼 얘도 뭐랑 똑같아요. 예, 수평면 상황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잖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잘 봐요. 아까 그 도로의 상황 다시 되돌아가 보세요. 도로의 상황은 힘을 외력과 내력으로 나누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외력은 중력 2개, 내력은 장력 2개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사람이 더 당기는 경우예요. 오케이? 그럼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그럼 얘도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쭉 펼쳐요.
3kg, 30N. 그다음에 얘도 펼쳐요. 2kg. 그럼 얘는 조심해야 될 게 힘이 20N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철수의 힘 50N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가속 방향이 바뀐 거죠. 가속 방향이 바뀐 거예요. 아까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사람의 힘이, 철수의 힘이 없으면 오른쪽으로 가속을 해야 되죠. 그럼 얘가 플러스 32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디로 가속해요? 왼쪽으로 가속하니까 플러스 20, 플러스 50, 마이너스 30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다, 출제자가. 이런 게 이제 연대시험에 1번,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쪽 다시 가보세요. 자, 25쪽은 낭떠러지 문제에서 뭐가 추가됐죠? 네, 철수의 힘이 추가된 거예요. 그럼 얘도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날개 펴듯이 펴면 돼요. 이렇게 3kg, 그 다음에 30N. 다만 주의할 점은 얘는 어디로 가속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속하기 때문에 70이 플러스고 30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뭐냐? 네,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케이스.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등가속 운동인데 이게 전기장으로 갔든 아니면 또 무슨 다른 장으로 갔든지 간에 전부 다 이렇게 다 바꿔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빗면. 자, 빗면 상황은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것도 그냥 각자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력을 벡터 분해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중력을 벡터 분해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잠깐만, 벡터 분해하는 것 다시 연습을 잠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제발 부탁인데 절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자, 이게 mg죠. 자, 이거 어디로 운동해요? 빗면 따라서 가속하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축으로 잡아준다. 그럼 이게 x축인 거예요. 좌표축 잡는 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의 수직이면 y축인 거예요. 이때 벡터 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하세요. 크게. 자,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네모를 그린다. 시작. 네. 그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x축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그 다음에 y축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네. 그럼 질문. 경사각이 몇 도? 세타? 그럼 요 각이 몇 도예요? 여기가 세타. 이거 세타 찾을 때 억각 동기각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그냥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왜? 처음부터 우리는 항상 세타를 어디로 잡아요? 샤프한 쪽을 세타로 잡아요.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45도로 그린 사람은 그냥 신경 꺼도 돼요. 걔는 어차피 안 돼요. 무조건 30도로 그리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당연히 여기가 샤프하죠? 여기가 세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게 빗변이란 말이에요. 빗변을 mg라고 보자고. 그러면 옆변은 뭐가 돼요? mg 코사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변을 사실은 뭘로 봐야 되냐면 요 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정식 명칭이 뭐예요? 대변,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은 뭐예요? 사인. 그죠? 그래서 이건 mg 사인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때 y축 방향으로는 힘이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수직 항력이 더 하나 더 있잖아. 그럼 질문. 얘가 운동할 때 x좌표만 변해요? y좌표도 변해요? x좌표만 변하고 y좌표는 계속 제로입니다. 그러면 y좌표가 안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y축으로는 힘의 평형이라고 봐야죠. 알겠어요? 다시
X좌표가 변해요? Y좌표도 같이 변해요? X좌표만 변하고 Y좌표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Y좌표는 뭐예요? 힘의 평형이에요. 힘의 평형. 그래서 수직 항력은 누구랑 같다? mg 코사인과 같다. 그죠? 그 다음에 X축으로는 mg 사인 스타 이코르 ma라고 쓰면 돼요. 자, 여기서 두 개가 시험에 나와요. 두 개가 시험에 나오는데 첫째, 수직 항력의 종류가 시험에 나와요. 수직 항력의 크기가 얼마냐 시험에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냐? 첫째, mg. 둘째, mg 코사인. 셋째, 코사인보다 mg. 얘는 mg보다 작죠? 얘는 mg보다 크죠? 연대는 객관식이죠? 그럼 세 개 중에 하나 찍어. 만약에 이 세 개 말고 막 뭐 코사인 제곱 나왔어. 이거는 걔는 그냥 화이트로 찍어도 돼요. 절대 답이 아니에요. 고대 객관식이죠? 수직 항력 물어봤어. 자신 없어. 세 개 중에 하나 찍으면 돼. 아시겠어요? 근데 딱 봤는데 약간 mg보다 더 클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클 경기장 이름 뭐예요? 벨로드롬. 자, 벨로드롬에서 물체가 이렇게 오른동하고 있어. 세타야. 수직 항력 얼마 하게? 세 개 중에 하나라니까. 찍어봐요. 별님 얼마예요? 별님이라 달님. 얼마예요? 1번, 2번, 3번 중에 왠지 조금 더 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운동 하면은 바깥쪽으로 뭘 받아요? 원심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더 누르게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mg보다 커지는 거야.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답은 코사인분의 mg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합격하기 위한 디테일한 이런 부분 같이 병행하면 더 좋죠. 명심하세요. 세 개 중에 하나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속도는요 얼마예요? G사인이에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왠지 알아요? 원래 가속도는 질량과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잖아요. 근데 얘는요 질량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따라하세요. 질량이 2배가 되면 가속도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정답은 X. 상관없다. 상관없다가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머지 그냥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제 7번 연직면 상황. 얘는 그냥 자유물체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방향 세고 그것만 딱 합시다. 따라서 물체가 2개면 식도 2번 세운다. 자, A부터 한번 해봅시다. A. 같이 한번 해봅시다. A. A는 위로 무슨 힘 받죠? 네, 플러스 60 받는 거죠. 플러스 60.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30N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실이 안 팽팽해요? 당연히 팽팽해요. 팽팽하죠? 실이 팽팽하면 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파동에서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파동에서 나오면은 정상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파동으로 나오면. 자, 됐고 그 다음에 A 합시다. A. 자, A 지구한테 뭘 받아요? 마이너스 20. 실 팽팽해요? 안 팽팽해요? 팽팽하죠? 플러스 T 이렇게. 자, 그러면 B의 운방부터 갑시다. B의 운방. 풀어보세요. 시작. 플러스 6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T는 MA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의 운방 풀어보세요. 플러스 T, 마이너스 20, 이코르 MA. 그죠? 따라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어떻게 해요? 더해요. 그럼 답은 얼마 남아요? 네? 10 나오죠? 10. 네. 가속도 얼마? 2. 장력은요? 1식에 넣으래요? 2식에 넣어요? 2식. 이유는 힘의 개수가 작으니까. 다시 이유는 힘의 개수가 작으니까. 집어넣어요. 얼마예요? 24.
됐어요? 자, 시험장 가서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따라서요. 다체계 문제는 일체계로 치환해서 푼다. 그러면 얘는 통째로 뭘로 보냐? 5kg짜리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외력이 뭐가 있어요? 철수의 힘 얼마? 플러스 60. 지구 중력 얼마? 마이너스 50. 총 질량 얼마? 5kg.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60 마이너스 50은 5A. 자, 각수 얼마? 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물어봐요? 다체계니까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본다고. 다시 다체계니까 뭘 물어본다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본다고. 그 힘을 두 글자로 한자로 내력이라고 한다고. 내력. 내력은요 일체계로 두면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왜? 일체계로 두는 순간 내력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본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셔야 돼. 그럼 질문. B에 대한 운방, A에 대한 운방 누구 쓸래요? A에 대한 운방. 이유는요. 시작. 힘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A의 운방을 쓰면 돼. 불러봐요. 시작. 플러스 T 마이너스 20은 MA 이렇게. 그래서 24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약속 하나 합시다. 뭔 약속을 해야 되냐면은 그 밑에 4번, 5번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무슨 문제냐? 초속도가 0인 문제인데 초속도가 0인 문제는 등가속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 초속도가 0이면 기본적으로 등가속도 공식이 다 뭘로 바뀌냐? 말해볼래요? V는 V0 플러스 AT에서 V0가 없어지죠. 2번은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V0 없어지죠. 그 다음에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서 V0 제곱이 없어지죠. 그러면 땡땡땡 T는 얼마 나와요? 루트 A분의 2S 나오죠. V는 얼마 나와요? 루트 2AS 나오죠. 이거 모르고 있으면 공부 안 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 절대 네버. 외우는 시간이에요. 다만 역학 문제 100문제 정도 풀어보면 그냥 기억이 나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T는 루트 A분의 2S, V는 루트 2AS. 그냥 아는 공식이어야 돼요. 일부러 외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28쪽부터는 뭐냐면 좀 이따 풀게요. 상황이 다 바뀐 거야. 28쪽부터는.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쉴게요. 28쪽에 1번 봐봐요. 이거 뭐예요? 수평면 상황인데 뭐가 추가돼요? 마찰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힘이 나란하지 않는 경우. 그럼 힘을 벡터 분해하셔야 돼요. 맞죠? 3번은요. 물체 순서를 뒤집어서 낸 거예요. 그러면 장력의 크기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그렇지. 중간에 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변형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실이 용수철로 바뀌는 경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6번은요. 물체가 3체계, 4체계, 5체계 막 늘어나는 경우 어떻게 풀래? 그 다음에 7번은요. 네, 낭떠러지 문제랑 그 다음에 뭐 빗면 문제랑 이런 게 혼합해서 같이 나오는 게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와요. 자, 이거는 잠깐 딱 10분만 쉬었다가 풀어드릴게요.